네, 자, 지역 이제 7급 이제 세 번째 타직 준비 가이드의 편 좀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이제 1타임, 2타임에서 진행 과정, 뭐 결과, 그리고 또 구체적인 뭐 기출 질문들, 또 패턴, 뭐 대략적인 아마 이제 감들은 이제 충분히 가지셨을 것 같습니다. 후기도 좀 몇 개 보셨으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대충 이 정도 사이즈구나.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리 쫄 거 없으시고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 나오는지 모른다. 하지만 뭐가 나오든 질문들은 풀이 정해져 있다. 따라서 일정 수준 될 때까지 그 패턴에 맞춰서 어느 정도 학습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들을 가지고 응용하고 적용하는 것. 뭐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영민한 분들이셔서 예, 뭐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주 긴 시간이 남아 있다. 그게 이제 약이기도 하지만 또 독이기도 합니다. 그 말씀 포함해서 조금 구체적인 준비 가이드를 좀 같이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준비 마인드. 제가 요 코너는 제가 국가직 7급할 때는 말씀을 안 드리는데요. 지역인재분들은 조금 좀 특수한 경우들이 좀 많다 보니까 몇 가지 조금 좀 잔소리 모드 겸 간단하게 좀 미리 예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언. 예언 코너. 자, 리스크가 좀 있으신데요. 지역 이제 7급 만에. 일단, 짐 빠져요. 너무 좀 길어요. 특히, 지방에서 서울에 면접 준비하라고 이제 바리바리 올라오셔가지고, 특히 이제 대학동 근처에 원룸 잡고 이렇게 골방에 계시면 약간 답답해요. 남의 집 밥 먹고 편의점 도시락도 한두 번이지. 할 게 없다 보니까 맨날 학원에서 짜준 스터디원들 맨날 만나는 게 일이에요. 뭐, 딴 데 갈 데도 없잖아요. 그죠? 특히 코로나 때문에 도서관 같은 데도 못 가고. 고생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고요. 그리고 한 달 정도 버티는 건 괜찮은데, 이제 두 달 넘어가면 이제 미쳐요. 할 것도 없고. 그래서 진 빠지고요. 게다가 학원에서 뭐, 이거 평가랍시고, 뭐, 지적받고, 그죠? 나만 못하는 것 같고, 이러면 되게 스트레스를 받으시고요. 작년에도 진짜 어떤 분 제가 울면서 막 통화하면서 내려갈까요? 뭐, 어쩔까요? 막 이러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꼭 1년에 한두 분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조금 짠해요. 제가 애시당초 왜 굳이 그래야 되는가라는 말씀을 늘 드려요. 일단 미리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 이게 스트레스를 더 가중시키는 게 지역의 특징이 바로 이제 여러 가지 좀 특혜죠. 일종의 여러분들 이제 학교에서 추천이라는 걸 받아야 되고 이제 PCS 보는 자격을 획득하기까지 뭐 여러 가지 또 기회도 한 번밖에 없고요. 기대도 많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별로 보다 보니까 또 같은 학교에 뭐 몇 명 붙었다 이러면 또 서로 뭐 경쟁심도 좀 갖게 되는 것도 좀 있고 뭐 괜히 이런 것들 때문에 더 심적 부담이 크다는 생각. 그러다 보니까 고립하고 부담이 되다 보니 그 스터디나 학원 관리형 이런 데 약간 집착하는 모드로 가게 돼요. 그래서 뭐 일희일비 하게 돼서 왜들 그러시지? 약간 이런 좀 특이한 그 코호트 집단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제발 그런 데 좀 빠지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래서 면접 퍼포먼스가 좋으면 뭐 그래 뭐 돌아오고 나면 아름다운 추억이었어 하겠는데 그런 분들이 퍼포먼스가 좋을 리가 없어요. 당연하게도. 음?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자, 아무튼 뭐 이런 것들을 좀 경계하시라. 아까 앞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여러분 선배들이 남겨준 여러 가지 조언들이 대개 이 사이즈에서 돌아갑니다. 대개 거의 비슷한 얘기들을 하세요. 제 말이 아니라. 자, 미리 예언을 좀 드리고요. 다음에 두 번째 과목별 우선순위입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자, 어떤 거를 좀 우선을 했으면 좋겠는가라는 얘기. 자, 제가 이거는 이제 관념적으로 약간 뭐 약간 근거 좀 추상적이긴 합니다만 나름대로 근거를 가지고 밸런스를 좀 잡았으면 좋겠다고 제가 해서 하나를 만들었는데요. 전체 면접을 100점이라고 쳤을 때 포션, 그러니까 좀 관념적인 포션이긴 합니다만 부를 나누면 개인 발표가 한 40%, 다음에 여기 보시면 경험과 상황 과제가 40% 거의 비슷하고요. 다음에 아까 보셨던 개별 역량 약간 보너스 질문 한 10%이 정도 좀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이 10%는 뭐냐 그러면 PT와 성형이 애매하게 겹쳐지는 영역이 있어요. 앞에 오픈 특강에서 예컨대 재택근무를 보셨죠? 일가 양립 뭐 이런 걸 보셨잖아요. 그 문제를 PT 문제로 바꿔도 돼요. 재택근무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해서 대책 방안 만들어라. 이렇게 되면 사실 상황형의 정책과 관련된 많은 질문들은 상당한 질문들은 PT랑 별로 구분이 되지 않아요. 약간 미니 PT 같은 느낌이 있어요. 어차피 정책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정책 개선 방안을 약간 겹치는 영역들이 있어요. 이 영역이.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중에서도 다시 경험 영역은 나누면 반반. 그래서 경험 20, 상황 30,
뭐 개인 발표 40 정도로 저는 개념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요거 겹치는 영역은 이제 저 상원 과제라고 치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그러면 얘가 아니고요. 얘입니다. 경험. 일부 학원에서는 경험 정리라는 것 때문에 경험이 없어요. 불안한 분들이 많아서 이거를 주구장창 하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봐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모든 경험에 다 맞는 거를 만드는 게 아니고요. 그죠? 뭐 본인이 잘 선뜻 딱 뭐가 없는 것 같은데 이런 거 경험에 딱 맞는 거를 평가하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렸죠. 그러니까 자랑할 걸 껴맞춘다라고 얘기를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너무 과도한 부담을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 그리고 상황 과제는 생각보다 그러니까 물론 패턴화 질문들이 많기는 한데 이와 이 겹치는 영역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겹치는 영역을 포함하면 거의 절반은 개인 발표의 비중이 클 수밖에는 없어요. 당연하게도. 그리고 이 개인 발표는 아까 말한 한 방에 되지 않습니다. 누적이 돼야 돼요. 처음에는 자신감 없게 뭐 나란 일 뭐 이런 걸 써보셨겠어요. 언제 뉴스나 지나가면서 그냥 들은 풍월만 있지. 디테일을 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례랑 그렇기 때문에 공부가 필요하기 때문에 얘가 시간이 걸려요. 근데 이 시간이 이런 거 하다가 시간 잡아먹고 하시다 보면 갉아먹기 시작해요. 점점점. 그래서 이거를 빨리 하는 방법은 뭐냐 그러면 학원에서 패턴화된 답지의 포맷을 알려줍니다. 그냥 껴넣기만 하는 것. 무슨 말인지 몰라도 껴넣으면 21줄을 채울 수 있어요. 아주 간단하게. 제가 수업 때 실연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1도 몰라도 답 21줄 채우게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제가. 그죠? 하지만 그게 정답은 당연히 아니겠죠. 그죠? 당연하게 답지만 채우는 게 급급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가게 되는 게 십상이에요. 하지만 이게 그만큼 비중이 높다라는 점들을 밸런스를 좀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결론 말씀드린 대로 개별 경험 상황 과제와 개인 발표는 반반의 비중으로 가야 된다. 하지만 경험 과제에서 너무 과도하게 진을 뺄 필요는 없다. 그리고 일부 과제, 즉 나란 일에 대한 이해를 포함하면 절반 정도는 좀 공부가 필요한 영역이다. 따라서 공부하고 준비하는 시간을 어느 정도는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야 된다. 여기가 메인이다. 요 정도로 좀 밸런스를 딱 좀 잡아주시는 게 가장 좀 좋을 것 같다 정도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하는 가장 간단한 효과적인 준비 로드맵은 뭐냐? 일단 기출입니다. 기출을 가지고 그죠? 후기 사례를 보면서 본인이 이거를 가지고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공부 단계입니다. 적응과 공부 단계. 이 과정이 가장 중요해요. 제가 단언컨대 다른 학원에서 못하는 게 바로 제가 이거입니다. 제가 앞으로 실습 과정 중에 거의 절반을 기출만 가지고 합니다. 왜냐? 기출을 안 나오니까 왜 해야 되느냐? 아니라고요. 그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배운 툴과 케이스들을 다양하게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기출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기출 문제가 제대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아야 그거에 맞춰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기출 문제라는 게 복원이 돼야 됩니다. 온전하게. 참고로 물론 일부 복원됐다고 주장하는 것들을 제가 보기는 했습니다만 레이아웃, 폰트, 양식, 형식, 비주얼까지 싱크로율 90%가 넘습니다. 제 거는. 이게 거짓말인지는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 들어가서 딱 봐도 보시면 이게 똑같네? 모양이? 라고 하실 겁니다. 제가 뭐 문제지를 빼내가지고 복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 많은 여러분 합격생들이 달라붙어 가지고 기억의 파편들을 모아서 복원을 하는 거예요. 당연하게도. 그런 노력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가 확실한으로 실제처럼 작성하고 여러분들이 합격생들이 당일날 정말 진을 다 빼놓으면서 최선을 다해서 쓴 답지와 또 최선을 나름대로 해서 미흡하긴 하지만 했던 답변들을 보고 레퍼런스를 할 수 있잖아요. 내한 것들을. 그래서 이게 좋구나 저게 좋구나라는 비교의 눈을 가지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정입니다. 스스로 피드백을 주는 것. 알아서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많은 문제들 중에 어떤 것들을 묻고 어떤 것을 우선해서 하시는지 가이드를 제가 다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따라오시는 과정이 가장 중요한 과정이에요. 이것만 하면 이것만 하고 바로 면접 봐도 돼요. 7급은 되게 그래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어요. 당연하게도. 황당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이게 되게 중요한데 제가 외람되지만 다른 경우는 이게 생략돼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가 안 돼 있는 거죠. 그리고 바로 모의 문제를 가지고 연습하고 심지어 평가를 하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본인이 쓰면서도 뭐 쓰는지 모르고 쓰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나만 그런 거 다들 그렇거든.
그럼 다들 그런 줄 알아요. 이해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다들 그런 줄 안다고. 자, 이런 게 함정이라는 뜻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당연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피셋을 어떻게 공부하셨습니까?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수능은 어떻게 공부하셨습니까?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면접도 시험입니다. 제3차 시험. 모든 시험에는 패턴이 있고요. 그 패턴은 기출에부터 이해로부터 출발을 해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기출과 이상한 문제, 황당한 문제, 기출과 맞지 않는 문제들도 시중에 꽤 많아요.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어떤 경우에는 기출인데도 모의 문제인 것처럼 새로 만든 문제처럼 주는 경우도 많고요. 제가 심지어 어떤 전에는 제가 문제를 보고 어디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다른 학원 문제를 들고 왔는데 제가 아는 한 4년, 5년 전에 뉴스 기사를 가지고 만든 문제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자면. 아무 시의성이 없는 것이죠. 그 정도에. 뭐 그런 것까지. 그런 게 중요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과정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말 다시 한번 좀 드릴게요. 그 다음에 모의 문제를 가지고 연습하면서 내가 점검을 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필셋도 그렇게 공부하셨습니다. 그 공부 패턴은 다르지 않아요. 당연하게. 이해하셨어요? 필셋은 이런 거예로 강의 한번 듣고 바로 스터디 짜놓고 시킨 다음에 시험 봐가지고 평가해서 벽에다 붙여놓고 누가 제일 못하네 잘하네 말하면 IQ 테스트밖에 더 되나요? 그런 거랑 비교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예산 문제 가지고 모의 면접도 해보고 마무리로 점검하는 그런 패턴으로 준비하시는 게 가장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좀 이렇게 얘기가 좀 장황했는데요. 정리를 하면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입니다. 배운 게 있어야 아는 게 생기고요. 아는 게 있어야 쓸 것도 있고 말할 것도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명제입니다. 면접에서는 약간 뭐 태도, 말, 뭐 자세 자꾸 뭐 이런 거에 경도되다 보니 이게 시험 약간 인상 비평처럼 자꾸 가는 느낌이 있어요. 시험입니다. 시험에는 평가 단위가라는 게 존재해요. 뭘 평가하는지 관상 보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말 잘하는지 보는 게 아니라는 얘기고 너무나 당연하게도. 근데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좀 놓치시는 것 같아요. 따라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어디서 뭘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저는 기출을 가지고 훈련을 하는 거를 공부의 하나의 중요한 수단으로 쓰기는 하나 꼭 그것만 있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뭐든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숙성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냐? 이게 암기가 아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 가지 배우신 툴과 케이스 나란히를 가지고 다른 데 적용을 하는 겁니다. 영어로 어댑테이션이라고 하죠. 그죠? 그러려면 내재화가 돼 있어야, 내게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적용을 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단순한 그냥 단편적인 용어 암기를 가지고 딴 데다 써먹을 수는 당연히 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숙성의 시간이 좀 필요해요. 이 숙성은 가장 좋은 방법은 뭐다? 후기를 많이 보는 겁니다. 아,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답변해서 말았네. 이거보다 난 이게 좋은 것 같아. 이렇게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본인의 감을 갖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는 시간이 필요해요. 물리적인 시간이. 빠르게 제 프로그램 따라오시면 제가 실습 과정을 이 기출 실습 아까 기출을 가지고 하는 거를 한 2주 보통 2주를 잡는데 여러분 시간이 좀 많았지만 한 3주 정도를 잡았는데 그 정도의 시간은 필요해요. 따라오시면서 차근차근 쌓아가는 과정. 하지만 쌓일 땐 잘 몰라요. 근데 어느 정도 되고 나면 아 본인이 딱 뭐든지 그래도 21줄 제 시간에 쓸 수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그게 필요하다라는 생각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은 스터디를 많이 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혼자 독서실에서, 방에서, 집에서, 스타벅스에서 앉아서 생각하고 궁리하고 약간 구글링도 좀 해보고 후기도 한번 비교해보고 본인이 주도적으로 숙성할 시간입니다. 오케이? 하지만 여러분 알아서 하러 가지 않는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뭘 가지고 우선순위로 해서 뭘 봐야 되는지를 제가 가이드해 주는 게 제 역할입니다. 그래야지 가장 가성비가 높겠죠. 자, 이게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잊지 마실 것 A4 2장입니다. 이게 뭐냐? 여러분들이 답변한 내용들을 말로 한 내용들을 그대로 한글 기본 폰트에 놓고 텍스트만 다 치면 A4 2장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꼴랑 그거 얘기하러 가는 겁니다. 그거. 여러분의 말을. 무슨 말이냐?
물리적으로 리미트가 정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즉 경제와 효율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답변의 경제와 효율. 누구에게나 시간은 딱 30분씩밖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얼마나 답변을 안정감 있게 하느냐와 얼마나 밀도 있게 하느냐가 중요한 연습입니다. 근데 그 스터디 많이 해서 애드립을 많이 하면서 생길 수도 물론 있고요. 또 그냥 선천적으로 말을 되게 말빨이 좋다고 하죠. 그런 분들이 일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는 일반 썰 푸는 데가 아니잖아요. 아까 문제를 보시면 알겠지만 정조된 질문과 정조된 답변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이거 역시도 그래서 효율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 무식하게 많이 외운다고 될 일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생각하시고 그냥 복사지만 이만큼 뭔가 나눠주는 프린트한 복사지가 쌓여가는 자신을 발견하면 떠올리시면 됩니다. 쓸데없다고 그거다. 이해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꼴랑 이거 얘기하라고 가는 겁니다. 이 분량 정도의 텍스트를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가이드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배경 설명을 이 정도 하고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지방 사시는 분들, 뭐 제가 바라옵기는 집밥 먹으면서 하세요. 정보는 인터넷에 흐르지 노량진이나 신림동에 흐르지 않습니다. 어디 쌍팔년도 얘기잖아요. 당연하게. 그죠? 그래서 엔간하시면 쟤는 라이브로 이것처럼 다 라이브로 합니다. 모든 강의를. 실습도 역시 라이브로 합니다. 그리고 모의 면접도 줌을 병행해서 같이 합니다. 여기서 실강도 물론 합니다만 그래서 지방에 있더라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죠? 내가 문제인 것이지. 자, 실습할 때 필요할 때 가끔 오셔가지고 점검 받으시거나 그럴 때만 가끔 오시는 것 환영합니다. 하지만 주구장창 두 달 반 동안 고시원이나 낯선 데 앉아가지고 면접 준비하면 면접 잘한다는 건 판타지입니다. 그리고 스터디가 필요합니다. 당연하게도 지역에서 구하시면 좋겠습니다. 지역에서 뭐 저도 웬만하면 지역을 맞춰서 짜드리긴 할 터인데 기본은 온라인 줌으로 하시고요. 요즘 학생분들은 온라인 되게 줌 같은 건 익숙하시잖아요. 그죠? 내가 연습하려고 하는 거지 뭐 친목도모는 나중에 하시고 그죠? 그다음에 뭐 아무 상관없습니다. 국가직 7급은 국가직 지금 면접 본다고 상경하지 않습니다. 다 지역에서 구해서 지역에서 알아서들 다 하시지. 오케이? 비추합니다. 스터디는 일단은 자가면준이라는 말을 제가 만든 말인데요. 자기 집에서 면접 준비하는 겁니다. 일단. 스터디는 연습하러 가는 겁니다. 필사적으로 보면 모의고사 같이 보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공부가 된 다음에 모의고사가 의미가 있지 자기 점검에 의미가 있다는 말 상식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기출을 먼저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그러면 레퍼런스가 있잖아요. 비교치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후기를 우선으로 할 것이고요. 그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출 문제는 안 나올 거니까 필요 없고 연습 문제만 푼다. 연습 문제 30개 풀면 이 중에 하나라도 걸리겠지. 전만해요. 이해하셨습니까? 저도 종종 맞추는데요. 저는 안 맞춘다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그런 마인드로 가지시면 힘들어요. 복사지만 늘어납니다. 그런 생각 갖지 마시라는 말. 그리고 스터디하는 2명 이상이면 돼요. 2명 이상. 이해하셨습니까? 2명. 뭐 4명, 5명 굳이 우아할 수가 없어요. 전혀. 그리고 줌으로 하시면 좋겠다. 혹시 모르니까 코로나도 좀 조심하시고요. 이 정도 느낌으로 좀 이해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말 나온 김에 두세 개 불안하니까 두세 개 혹시 모르니까 양다리 뭐 아까 3개 듣으시는 분도 계셨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뭐 굳이 추천드릴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든 하나를 가지고 좀 안정적으로 보시는 게 좋겠고요. 만약 갈아타기 하더라도 면접 한 2, 3주 남기고는 제가 말립니다. 하지 마시라고. 힘들어요. 그러면 다시 리셋해서. 왜냐 그러면 제 프로그램은 다른 데랑은 전혀 다릅니다. 저만 달라요. 왜냐? 기출과 후기 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다릅니다. 가장 빠르고 효과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그게 뭐 유일하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뭐가 됐건 간에 안정적으로 준비하시면 좋겠다. 다음에 한 가지 이제 관리형이라고 소위 말하는 고액 하시는 데를 좋은데 한 가지 좋은 거는 거기에 모의 면접을 계속 하다 보니 일단 모의 면접부터 계속 돌리죠. 돌리다 보니 그 보는 주변에 있는 코호트 집단이 다 그런 줄 알아요. 그게 어항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안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하셨어요? 다음 또 예컨대 뭐 어디 90% 이상 여기만 다니면 다 붙는다. 그런 나이브한 생각이 여러분 나중에 울고불고 난리나게 만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에요.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심지어 재작년에는 제 거 들으시면서 그쪽 학원 갈 때는 아예 제
교재 숨기고 왜 스터디는 볼까봐 미안해가지고 안 되겠다고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좀 이해가 안 되죠. 이게 뭐지? 약간 예, 배신자 소리 들을까봐 쉽게 말씀드리면 재작년에 어떤 웃긴 일이 있었냐 그러면 왔다가 너도 다녀?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이상한 경계심들이 있으세요. 여기 뭐 경계심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간에 자, 또 타수강 가시더라도 그쪽에 스터디 돌리시는 건 아는데 타수강생과 스터디를 꼭 하시길 바랍니다. 그죠? 서로 간에. 이게 여러분들의 이익에 맞잖아요. 당연하게도. 그죠? 섞어서 할 수 있게 어항이 서로 되지 않게 이거는 제 수강생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스터디를 짜들 때 수강생만 짜드리지 않습니다. 그냥 아무나 다 짜드려요. 수강인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짭니다. 이해하셨죠? 저는 스터디는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인지 그거 자체가 목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연습을 뭐 어떤 방법으로 누구를 하는지 건 상관이 없다고 봐요. 더 중요한 건 어항이 되는 걸 경계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당연하게도. 자,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나중에 이제 지금은 아니지만 발표가 나오고 나면 어떤 데는 좀 초과 지역이다 이렇게 말들이 좀 많으실 터인데 그래서 면접을 잘 봐야 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꼭 우수 받겠다 뭐 이런 생각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중요한 전략은 잘하는 전략보단 다르게 하는 전략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나중에 따로 좀 내가 커트라인 분들은 따로 문의를 드리고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상대평가이고 예컨대 조 내에서 나만 잘할 밖에 없지 다른 사람이 어떤지 알 길이 없어요. 어떤 사람과 편성되는지도 알 길이 없고 따라서 그런 신경 쓰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있거나 말거나 나만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을 넘어가자 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게 정신건강에도 좋고 그렇습니다. 뭔가 평가받아서 줄 세워서 점수 매겨가지고 게시돼놓고 누가 1등이네 2등이네 아무 의미짝 없습니다. 저는 A씨한테 그런 식으로 평가를 해드리지도 않아요. 가장 체계적으로 평가지를 드리기는 하는데 줄을 세우지 않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게 줄 세우는 게. 자꾸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좌 세계수계는 제가 강의 계획서에 아마 유튜브 밑에도 있고요.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들은 제가 노션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아직 조금 그냥 러프하게 스케줄만 좀 미리 넣어 놨는데요. 링크를 타고 가시면 여기에 강의 뭐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참고해 주시고요. 여기 보시면 스케줄도 여기 그 캘린더에 나와 있습니다. 뭐 자세히 안 보실 터인데 개념은 그렇습니다. 일단 오늘 오픈 특강 하는 날이고요. 이론 강의를 2번 정도를 하게 될 거고요. 실습을 5번 정도 실습을 개인 발표해서 경험 상황 2번 그다음에 PT를 4번 정도 하게 됩니다. 이게 기초 실습이고요. 이 기초 실습까지가 1, 2, 3, 4주네요. 3주 정도, 3, 4주 정도 기초 실습을 하게 됩니다. 기초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연습하고 훈련하고 하시게 될 겁니다. 수업 시간은 대부분 이렇게 좀 이번에 다른 시험이 되게 일정이 겹쳐 있기 때문에 저도 최대한 시간을 뺀다고 뺀 것이라서 일관되게 잡지는 못했는데요. 모든 강의는 라이브로 하게 됩니다. 나중에 교재를 보시면 제가 이렇게 노란 책, 국가직 취급하셨던 거 그대로 쓸 거인데요. 노란 책이 있는데 이게 워크북이라고 해서 여기에 연습할 수 있는 문제만 따로 이렇게 모아놓은 것입니다. 뜯어서 쓰게도 만들어 놓은 것인데요. 복원된 문제들과 모의 문제들이 있는데 이거 가지고 한 개 한 개씩 할 것이고 중간중간에 제가 과제를 같이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업하고 연습하고 약간 강제성이 있거든요. 수업이라는 게. 그리고 중간에 또 과제 드리고 그래서 뭐 과제할 제가 숙제 검사까지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각자 준비하시고 필요에 따라서 공부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초장에 그 기초 실습하는 데가 중요하고요. 그게 끝난 다음에는 이제 여기 보시면 종합 실습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모의 문제를 엔간하면 모의 문제를 가지고 아니면 또 일부는 가장 최근에 국가직 7급 때 나왔던 문제 복원된 문제를 가지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얼마나 준비되고 쓸 수 있는지를 서로 점검하는 정도의 시간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발표와 미니 모의 면접까지를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희망자분들은 뭐 모의 면접 같은 경우는 줌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전국 어디나 계시면 인터넷만 되시면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물론 중간중간에 다 오프라인도 동일하게 하기 때문에 오셔도 된다 말씀드리겠고요. 면접 직전에 좀 납두고는 따로 모의 면접들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은 좀 보시면 좋겠고요. 뭐 중간중간에 제가 여기에 공식적인 건 학원에서 하는 것만 적어놨고 중간중간에 밤에 뭐 전에 취급도 그랬는데 밤 12시에 줌 켜가지고 모의 면접도 하고 그랬습니다. 뭐 시간이 되는 대로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필요하시면 뭐 추가적으로 할 수 있을 터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엔간하면 좀 루틴하게 꾸준하게 이렇게 갈 수 있는 방법으로 스케줄을 짰다 정도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다 나와 있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아까 보셨듯이 개념은 아까 보셨지만 공부와 정리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이론 강의를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기초 실습 아까 한 달 정도 각 경험과제, 상황과제, 특히 개인 발표 이렇게 해가지고 한 7, 8회 정도 여기가 되게 중요한 과정이라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를 좀 드립니다. 모의 문제 안 해도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연습용이기 때문에 시간 없으면 생략해도 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종합실습 부분은 모의 면접까지 거는 혼자도 충분히 하실 수 있고요. 자 하시고 다음 마지막에 이제 모의 면접까지 하는 걸로 해서 전체적인 스케줄이 잡혀져 있다 정도로 제 나름대로 최대로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말씀드린 제가 추가적으로 가장 중요한 후기입니다. 후기만 아까 잠깐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아까 보셨던 여러분 선배들이 거의 이거 제가 적인지는 꼭 이걸로 7급 때 같은 걸 쓰는 이유가 여기 때 연습 문제 때 물론 합격생들이 쓰신 답지도 물론 후기도 있지만 뭐가 있겠습니까? 자기 합격생들이 수업 시간에 오셔갖고 손으로 쓴 답지들 우수 사례들이 다 있습니다. 그 우수 사례들을 여러분들이 다 보실 수 있게 할 거예요. 그 중에는 제가 몇 개를 뽑아가지고 밑줄 쳐가면서 다 코멘트를 드립니다. 참고로 유일한 강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쓴 답지를 가지고 모니터에다가 띄워놓고 아이펜슬을 가지고 밑줄 쳐가면서 딱 이렇게 분석해서 말씀을 드려 모든 분들에게 다 해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공부하라고 그렇게 해드리는 거니까 그 자료까지도 같이 다 공유를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또 지난해 7급 분들 모의 면접도 꽤 많이 했거든요. 다 그래서 오디오가 있고요. 평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그때 질문지와 평가지 그것들도 미리 다 올려드릴 겁니다. 카페에. 그래서 꼭 면접 강사한테 무슨 소리를 듣고 평가를 받아야만 뭔가 잘 된 거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제가 이걸 다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시간에 맞게 물론 각자 학교 일정도 있으시고 개인적인 사정도 있으시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가게에 맞게 그거에 맞게 본인이 보충과 보완을 주도적으로 하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거 이상 더 좋은 자료는 전 없다고 생각을 해요. 뭐 아무리 비싼 돈을 내더라도 강사 피드백 받는 거 5분 10분일 텐데 그거 10번 받아가지고 1시간 1시간 반씩 받는다고 심지어 갑자기 실력이 2배가 는다?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게 말씀드렸죠. 점검의 의의가 있다라는 것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이 정도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이 모든 자료는 카페에다 올라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먼저 말씀 후기를 항상 늘 까놓고 말씀드리는데요. 후기가 제 강의보다는 10배쯤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후기를 가지고 늘 탐독을 하시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작 뉴턴입니다. 뭐 유명한 얘기죠. 내가 조금 더 멀리 볼 수 있었다면 그것은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섰기 때문이다. 물리학 만유인력의 법칙 등등등 어마무시한 발견을 했지만 겸손의 아이콘이죠. 현대 과학자들이 업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Shoulders of Giant 거인 어깨라는 게 영어의 이디엄으로 존재하죠. 후기가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밑바닥부터 하지 마시고요. 빨리 후기부터 전복을 하셔서 감과 디테일과 내용 그리고 거기에 많은 사례들과 많은 툴들이 있습니다. 정보의 보고죠. 보고. 제가 어느 걸 보시라 아니면 어떤 걸 밑줄 쳐드리지 않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찾으셔야지 여러분께 돼요. 물론 대략적인 가이드를 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늘 항상 탐독하시고 본인의 기준점으로 삼아주시면 그죠? 뭐 면접 강사한테 5분 10분 브리핑 듣는 거를 보다는 한 50배 100배쯤 훨씬 더 여러분께 피가 되고 살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단톡방입니다. 단톡방은 제가 만들어 놨으니까 엔간하면 안 들어오신 분들은 들어와 계시면 좋겠습니다. 여기도 뭐 수강 따르지 않으니까요. 들어와 계시고요. 제가 뭐 공개된 자료들은 여기다 올리고요. 또 면접에 관련된 질문들 있으시면 올리고요. 제가 뭐 공개해 드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좀 도움이 될 만한 뭐 사이트나 안내나 자료들이 있습니다.
것들은 뭐 늘 제가 공개를 해드리니까 공개해 드릴 테니 뭐 다 보실 필요는 없고요. 필요에 따라서 이런 걸 찾으려면 어디가 좋을까? 뭐 예를 들자면 그런 방법론들을 알려드리는 정보 등등등을 그때그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중요하게 안내사항도 여기서 올려드릴 터이니까 그래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오시면 전국 어디, 전 세계 어디 계시든 단톡방에 들어와 계시면 적어도 면접 정보, 나만 뭘 몰라가지고 혹시 뭐 불이익을 받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은 안 하셔도 됩니다. 공개적으로 또 물으실 건 공개적으로 좀 물으시면 좋겠고요. 공개적으로 묻기가 좀 그러신 것들은 개인 카톡으로 연락을 주시면 뭐 늦더라도 늘 제가 직접 다 답변을 드리니까요.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무리를 좀 지을게요. 자, 그 화엄의 유명한 얘기죠. 매사 마음에 달려있다. 그죠? 마음먹기 나름입니다. 그러니까 면접 시험이라는 게 물론 낯선 길이고 안 해본 걸 연습하셔야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뭐 편의점 편돌이 편순위 할 때 사장님 하고 잠깐 면접 본 거 말고는 평생 면접이라는 걸 본 적도 없다. 이런 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테고요. 이렇게 격이 있게 격식을 갖춘 자리에서 포멀한 영어, 그죠? 포멀한 그 공식적인 언어를 써서 뭔가 이야기한다는 것이 주는 좀 생경함, 낯설음이 있기 때문에 더 걱정스러우신 부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아까 최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란 일에 대한 이해. 제가 뭐 지역인재라서 학교에서 뭐 공부 잘하고 우수하고 모범생 분들이시기는 한데 공무원의 꿈을 가져서 지원했다기보다는 그런 특혜를 갖고 오셨으나 적어도 준비 기간 동안 공무원이 무엇인지, 나란 일은 무엇인지, 아까 보셨죠? 상황형이나 개인 발표에서 담당 주무관이라면 나는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이런 데에 대한 고민과 노력 좀 알려고 노력했습니다 라는 얘기를, 그죠? 내가 좀 미리 좀 공부 좀 하고 준비를 하고, 그죠? 국가직 7급이면 2년 동안 헌법 뭐 무슨 전공 과목들 한다고 2년 내내 독서실 앉아가지고 수백만 원 강의로 들으면서 한 거를 여러분들의 이 짧은 한 두 달 반 시간 동안에, 그죠? 그게 반의 노력만 가지고 좀 알아보고 노력하고 준비해 왔습니다라는 성의를 여러분들이 곧 모시게 될 과장님급 앞에서 조곤조곤 말씀드리는 자리. 어차피 내가 평생 직업이기 때문에 이때 한번 나란히 된 소양들을 조금 키우고 좀 가자라는 생각. 그런 마인드로 면접을 어프로치 하시면 심리적으로도 좋을 뿐만 아니라 퍼포먼스가 좋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분들이 지역인재 분들에도 몇 분 계셨어요. 넘사벽인 분들이. 그런 면에서 뭐 머리가 좋다, 무슨 감각이 좋다 이런 걸 떠나서 의지와 마인드가 그런 건 반드시 좋은 결과를 낳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단체로 모여갖고 강사한테 모임 면접 만들면서 비슷비슷한 답변들을 막 외우고, 그죠? 약간 군대 이등병처럼 그걸 각 잡고 막 얘기하는 이런 걸 면접을 잘 본다. 이런 프레임에서 좀 벗어나셔서 나를 위해서 준비한다. 이런 느낌으로 공부하시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이 말씀을 좀 드려요. 매사 마음먹기 나름입니다. 이 정도로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맨 처음에 7, 8년 전에 맨 처음 제가 면접 강의라는 걸 시작했을 때 최초의 합격생, 지금은 이제 정부의 모 부처의 차관실에 들어가 계셔서 일을 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후기에 남겨주신 말이에요. 면접은 지나고 나니 면접위원보다는 내가 먼저 보는 시험인 것 같더라. 무슨 말이냐? 아까 말씀 멘탈입니다. 여러분들 마음 유지를 좀 잘하셔서 다른 사람이 뭐 잘하거나 말거나 뭐 이런 거 자꾸 비교하려고 하지 마시고 나만 안정적으로 좀 준비를 좀 하자. 그런 마인드를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좋겠습니다. 유명한 말이죠. 뭐 요기베르라는 전설적인 미국의 야구 선수가 남긴 말입니다. 그죠?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닙니다. 거의 다 끝났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최종 한 걸음이 남아 있는데요. 한 걸음을 좀 씩씩하고 보람되게 좀 보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너무 막 몰입하실 필요도 없지만 또 너무 나이브하게 성적 좀 좋으시다고 그럴 필요도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에서 제가 사례를 되게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자세하게 디테일한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그죠? 물론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늘 세상에는 존재하기 마련이고 모든 시험에는 변수라는 게 존재하기 마련입니다만 그런 리스크를 조금씩 자겠다는 최선을 줄이셔서 안정적인 결과를 얻으실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좀 긴장은 좀 놓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마지막으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강의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